안녕하세요. 오늘은 예고한 대로 한국사람 만들기 시리즈 친미 기독교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독립협회, 조선 역사상 최초로 시민이 국가의 주체로 나서려 했던 그 거대한 실험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독립협회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갑오개혁, 이는 친일 개화파의 마지막 불꽃이었습니다. 갑신정변 이후 급진 개화파가 몰락하는 바람에 잠시 물러났던 일본은 동학농민운동을 계기로 조선의 정치에 본격 개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비주류였던 온건 개화파는 일본과 손을 잡고 개혁을 시도하며 마지막 기회를 맞이하게 되죠. 그 대표적인 성과가 바로 신분제 타파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갑오개혁 정부가 일본의 영향력 아래 태어났다는 태생적 한계였습니다. 일본 군대의 보호 아래 이루어진 개혁은 조선 백성들에게 낯선 것이었고 수구파와 양반층의 저항은 거셌습니다. 비록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이루었지만 개화파는 곧 새로운 외세의 압박을 받게 됩니다. 청일전쟁의 승자였던 일본은 만주에 대한 이권을 챙기려 했지만 서구 열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러시아가 있었고 러시아는 독일, 프랑스를 끌어들여 일본의 세력을 꺾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 내의 친일 개화파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수구파는 일본 주도의 개혁이 자신의 기득권을 침해한다 보고 강하게 반발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러시아는 구원의 손길처럼 다가왔죠. 고종은 일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군대를 장악하려 시도하고 홍계운을 훈련대 대장으로 임명합니다. 하지만 곧 갑작스러운 해산 명령이 떨어져 군대를 제대로 통제할 수 없었고 이 명령이 미리 알려지면서 사단이 벌어집니다. 일본은 이 틈을 이용해 훈련대를 앞세워 민비를 시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을미사변 혹은 민비시해 사건이라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역사에서는 일본이 조선군 훈련대를 동원했다는 점은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역사의 비극입니다. 일본은 훈련대를 도구로 이용하면서도 자신의 개입은 축소하고 그 책임을 조선 내부로 돌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온건 개화파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권력욕에 사로잡힌 고종은 결국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피하는 이른바 아간 파천을 강행합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춘생문 사건이라 하여 미국 공사관으로 피신하려 했던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고종이 외세의 힘을 교묘하게 이용해 국내 전국을 통제하려 했던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아간 파천 이후 갑오개혁 정부는 무너지고 친일 개화파의 핵심이었던 김홍집, 정병화 등이 고종의 명을 받은 순검에게 살해당합니다. 어윤중은 도피했지만 끝내 산송사건에 휘말려 사망하게 됩니다. 이로써 친일 개화파는 정치 세력으로서 완전히 소멸됩니다. 많은 개화파 인사들은 일본으로 망명하거나 정계를 떠나고 개혁의 열기는 급속히 식어갑니다. 고종의 전국 장악 시도는 러시아조차 놀라게 했고 러시아는 속도 조절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조선을 장악해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조선 정부에 자신들의 고문을 파견하고 경제적 이권을 요구합니다. 고종은 이 틈을 타 대한제국 황제로 즉위하며 왕권의 절대화를 시도합니다. 박종인 기자는 이를 두고 고종이 러시아 차르를 흉내낸 것이라 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혼란의 시기에 바로 독립협회가 등장합니다. 고종의 전제권 강화와 열강의 인권 침탈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 고종은 여러 열강 사이에서 균형을 꿈꿨지만 친미 기독교파 중심의 독립협회는 이것을 조선의 자주권을 위협하는 국가위기로 인식했습니다. 독립협회의 성립을 이야기하려면 다시 1895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박영효와 서광범이 사면되면서 급진개혁파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서재필, 서재창도 복권됩니다. 특히 서재필은 미국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미국 여성과 결혼해 미국 시민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에 돌아왔을 때 그동안 미국 경험이 조선의 현실과 얼마나 큰 간극을 이루어지는지 절감하게 됩니다. 서재필은 외부 협판, 지금의 외교부 차관에 임명되지만 이를 거절합니다. 그는 미국에서 완전히 미국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택한 것은 정부의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론과 교육이었습니다. 서재필은 윤치호와 함께 독립신문을 창간합니다. 초기엔 6일준이 함께 준비했지만 일본의 방해로 무산되고 박정형의 후원을 받아 1896년 4월 7일 정식 창간됩니다. 독립신문은 순 한글로 쓰인 조선 최초의 대중신문이자 영문판까지 함께 발행한 국제적 신문이었습니다. 독립신문은 여성의 권리, 백성의 권리, 사회계약론, 공리주의, 언론의 자유, 그리고 재산권과 세금에 대한 감시의 필요성까지 서양 시민사회의 다양한 사상과 제도를 조선에 직설적으로 설파합니다. 특히 백성도 국가의 주체이며 정부가 백성에게 봉사해야 한다는 의식은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스피노자와 아리스토텔레스, 공리주의 철학을 인용하며 서양 정치 사상의 핵심을 소개했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 독립의 계기가 되었던 과세 문제, 즉 의회의 동의 없는 세금 징수는 부당하다는 내용도 설명하며 세금의 쓰임새를 백성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급진적 주장은 당시 양반층과 수구파는 물론 전제군주제를 지지하던 지식인들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에게 처음 듣는 시민이란 개념이 점점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언론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서재필은 독립신문을 보호할 시민조직이 필요하다 판단했고 그것이 바로 독립협회입니다. 이는 조선 최초의 자발적 민간 결사체였고 민주주의 원칙에 기반한 조직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독립문 건립이었습니다. 이는 청나라에 대한 사대 관계를 청산하겠다는 상징으로서 헐린 영음문 자리에 파리의 개선문을 본떠 지어졌습니다. 이 준공식에는 정부 고관, 외국 사절, 선교사 등이 참여하였고 아펜젤러 목사가 축도를 하였습니다. 이후 대조선 독립협회 회보를 발간하며 활동을 확장하지만 곧 예산 부족으로 폐간되고 맙니다. 내부적으로도 설립 멤버 중 수구 성향 인사들의 이탈과 갈등이 생겨났고 윤치호는 독립협회가 토론 중심의 조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1897년 8월 독립협회는 매주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관료, 백성, 지식인들이 모여 사회 문제를 토론하는 이 과정은 조선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논의는 점차 급진화되고 협회를 이탈하는 인사들도 늘어납니다. 특히 독립협회가 반러 기조를 강화하면서 긴장이 고조됩니다. 러시아 고문 스페에르가 조선 정부의 외국인 해관장 임명을 압박하고 목포, 진남포 부지를 사들이는 등 노골적인 내정 간섭을 벌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조선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문제시됩니다. 당시 러시아는 유라시아의 패권을 두고 영국과 격렬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으며 이를 그레이트 게임이라 불렀습니다. 러시아의 내정 간섭은 곧 영국의 핵심 이해관계와 충돌했고 이는 영국의 강력한 외교적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단지 독립협회만 아니라 열강 또한 러시아의 조선 개입을 우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독립협회는 1898년 만민공동회를 개최합니다. 수천 명이 모여 러시아의 간섭을 규탄했고 조선 정부는 결국 스페에르를 해임합니다. 고종은 이 과정에서 독립협회와 잠시 손을 맞잡았습니다. 하지만 전제군주로서 국정간섭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독립협회는 점점 더 강하게 고종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전근대적 통치 방식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법무 대신 이유인의 횡포였습니다. 그는 독립협회 회원 홍지욱의 집을 강제로 빼앗으려 했고 이는 단순한 부패가 아니라 근대적 사유재산권 개념과 정면 충돌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독립협회는 이를 강력히 비판했고 고종은 이유인을 해임했지만 곧바로 중추원 1등 의관에 임명하여 실질적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는 고종이 독립협회의 영향력 강화를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또 다른 충돌은 경제정책에서 벌어졌습니다. 독립협회는 탁지부 전환국장이었던 이용익이 아무런 제도적 통제 없이 화폐를 마구잡이로 발행하는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이는 단지 행정 실책이 아니라 근대적 경제 질서와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체제와 절대 권력을 통한 임의 통치 간의 충돌이었습니다. 결국 이용익은 통화 발행 권한을 제한받게 되었고 무능한 조병식도 퇴진하게 됩니다. 여기에 고종이 자국군을 신뢰하지 못하고 외국 용병을 고용하여 궁궐을 수비하려 하자 독립협회는 이를 국가의 주권을 외국에 넘기는 행위라 규탄하며 강하게 저지에 나섭니다. 독립협회에서 주권이란 단순한 왕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자주적 통치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결정적인 분기점은 바로 의회 설립이었습니다. 고종은 독립협회의 요구를 수용하는 척하면서 중추원을 개편하지만 실질 권한은 제한적이었고 협회는 이에 반발합니다. 이후 조규 이안을 받아들였지만 사실상 독립협회를 해산시키기 위한 고종의 일보 후퇴였습니다. 고종은 보부상을 중심으로 황국협회를 조직하여 독립협회를 공격합니다. 이 과정에서 협회는 관민공동회를 열어 국정을 개혁하려 하지만 수구파의 역공이 시작됩니다. 조병식은 독립협회가 공화제를 도모한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렸고 고종은 협회라는 이름의 모든 조직의 해산을 명합니다. 윤치호는 체포되었다가 훈방되었지만 내부 급진파는 더욱 활발히 활동하게 됩니다. 보부상의 폭력과 군경의 무기는 시민들의 분노를 일으켰고 시가전이 벌어지듯 한양은 혼란에 빠집니다. 고종은 타협을 시도하지만 내부에서는 박영효 사면 문제로 다시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는 민중의 이탈과 재정 악화로 이어졌고 독립협회는 해산되고 맙니다. 독립협회가 해산되자 독립신문도 점차 탄압을 받게 됩니다. 외국인 선교사인 아펜젤러를 주필로 임명하여 신문의 논조를 온건하게 바꾸려고 시도합니다. 독립신문은 점차 정부 비판을 줄이고 교육적, 계몽적 방향으로 전환되었지만 본래 성격은 이미 손상되었습니다. 고종은 외국인을 내세워 신문을 계속 발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고 독립신문은 1899년 완전히 폐간됩니다. 독립협회는 실패했지만 그 실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짓고 인재를 길렀습니다. 이 모든 흐름은 훗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뿌리가 됩니다.
독립협회는 조선에 시민이라는 존재가 처음 등장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추구한 기독교적 세속국가는 오늘날 한국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가장 큰 줄기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선을 장례지내고 국민국가를 향한 뜨거운 염원이 만세로 터져나오는 바로 그 3.1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